뇌경색 80%가 다리로 시작된다. 위험신호 7가지 인트로 요즘 들어가. 유난히 무겁지 않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면 한쪽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은 느낌 혹시 있으셨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운동 부족인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어제 무리했나? 그리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필요나 관절 문제가 아닙니다. 뇌경색 환자 10명 중명 발병 전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먼저 왔습니다. 이걸 알면 평생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초기 경고음을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뇌경색 왜 다리부터인가? 본격적으로 증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뇌 문제인데 다리에 증상이 올까? 저는 15년간 신경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한 달 전부터 다리가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후회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우리네는 무게가 체중의 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1초도 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 공급이 단 4분만 끊겨도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뇌 영역. 이 부분이 뇌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뇌는 좌우가 교차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왼쪽 뇌가 오른쪽 다리를, 오른쪽 뇌가 왼쪽 다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한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반대쪽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리 증상은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질 때 계단을 오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독 한쪽만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저는 67세 남성입니다. 작년 9월쯤 왼쪽 다리가 이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왼쪽 다리가 무거운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고 처음엔 운동 좀 하면 되겠지 했죠. 파스도 붙이고 찜질도 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왼쪽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119 불러서 병원 갔더니 뇌혈관이 70% 막혔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꾸며낸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입니다.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뇌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운동 부족은 양쪽 다리에 동시에 힘이 빠집니다. 오른쪽도 힘이 없고 왼쪽도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혈관이 막히면 한쪽 다리만 뚝 끊기듯 힘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좌우가 교차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오른쪽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다리만 이상해집니다.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테스트 1. 한 발로 서기. 안전하게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요. 먼저 오른발로만 10초 동안 서 보세요. 이제 왼발로만 10초 동안 서 보세요. 한쪽 발로 설 때 확연히 흔들리나요? 10초를 못 버티나요? 그러면 그쪽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2. 계단 오르기.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느껴보세요. 한쪽 다리를 올릴 때 유난히 힘이 더 들어가는 쪽이 있나요? 난간을 한쪽으로만 잡게 되나요? 테스트 3. 의자에서 일어나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양쪽 다리에 힘이 고르게 들어가나요? 한쪽에만 더 힘이 들어가나요? 한쪽으로 몸이 기웃나요? 이 증상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미세한 힘 빠짐. 본인도 잘 모를 정도. 계단 오를 때만 약간 느낌. 2단계 명확한 힘 빠짐. 본인이 확실히 느낌. 가족이 눈치. 3단계 심한 힘 빠짐. 걷기가 불편함. 넘어질 위험. 4단계 완전 마비. 다리를 전혀 못 움직임. 응급 상황. 지금 1단계나 2단계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단계로 넘어가면 이미 뇌혈관이 상당히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한쪽 다리. 힘 빠짐이 일주일 이상 지속. 힘 빠짐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아침마다 반복되는 경우. 가족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지적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신경과를 방문하세요. 응급실에 가야 하는 경우. 갑자기 한쪽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진 경우. 서 있다가 주저앉은 경우. 다리와 함께 얼굴 마비나 말이 어눌한 경우. 이런 경우는 1분 1초가 급합니다. 즉시 119를 부르세요. 다행히 첫 번째 환자분은 빨리 오셔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두 번째 신호 발바닥이 무디고 양말 신은 느낌. 맨발인데도 양말을 신은 것 같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72세 여성입니다. 6개월 전부터 발바닥이 이상했어요. 뭔가 덮여 있는 느낌. 양말 신은 것 같은 느낌. 처음엔 당뇨병인가 싶어서 내과 갔는데 혈당은 정상이래요. 그럼 디스크인가? 해서 정형외과도 갔죠. 거기서도 큰 문제 없대요. 그렇게 몇 달을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한 의사 선생님이 신경과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MRI 찍었더니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있대요. 이 환자분처럼 감각 이상 증상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질환에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로 인한 감각 이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감각 이상의 특징. 갑작스러운 시작.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통증이 없음. 저리거나 아픈 게 아니라 무딘 느낌. 마취한 것 같은 느낌. 온도 감각 변화. 따뜻한 물이 덜 뜨겁게 느껴짐. 찬물이 덜 차갑게 느껴짐. 한쪽만 이상, 대부분 한쪽 발에만. 증상 시간에 따라 변함. 아침에
심하고 오후에 좀 나음 또는 그 반대 자가 진단 방법 테스트 1. 온도 감각 따뜻한 물과 찬물을 준비하세요. 수건을 적셔서 오른발 바닥에 대 보세요. 온도를 느껴보세요. 이제 왼발에도 똑같이 대 보세요. 온도가 똑같이 느껴지나요? 한쪽이 덜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쪽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2초 테스트. 볼펜 끝으로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 툭툭 건드려 보세요. 눈을 감고 해 보세요. 양쪽의 느낌이 똑같나요? 한쪽이 더 무디게 느껴지나요? 테스트 3 위치 감각. 눈을 감으세요. 누군가에게 발가락을 위나 아래로 살짝 움직여 달라고 하세요. 발가락이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느낄 수 있나요? 그럼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특징 당뇨 병내혈관 문제 시작서이 몇 단련 갑자기 며칠주 통증이고 타는 든무딘 느낌 진행 발끝 위로 갑자기 전체 밤낮밤에 더 심함 관계 없음. 이 증상이 단순한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막히면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도 덜 뜨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반복된다면 뇌혈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발을 질질 끄는 걸음. 요즘 들어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시나요? 신발 앞창이 한쪽만 유난히 닳았나요? 주변 가족이 이런 말 하지 않았나요? 어머니, 요즘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아버지, 걸을 때 소리가 달라졌어요. 그건 사랑의 경고입니다.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58세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남편이 걸을 때 소리가 나요. 착착착, 찰칵찰칵, 이런 소리요. 신발을 봤더니 왼쪽 신발 앞코만 닳아 있더라고요. MRI 검사 결과 오른쪽 뇌의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로 족하수라고 합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끝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현상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의 신호가 다리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신호가 약해지면 발목을 올리는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발끝이 바닥에 자꾸 걸리는 겁니다. 자가 진단 방법 테스트 1 발뒤꿈치로 걷기. 벽을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만으로 걸어 보세요. 양쪽 발이 똑같이 들리나요? 한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닿나요? 테스트 2 신발 밑창 확인.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을 벗어서 밑창을 보세요. 앞쪽이 닳았나요? 뒤쪽이 닳았나요? 한쪽 신발만 유난히 앞쪽이 닳았다면 그쪽 발을 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테스트 3 거울 보며 걷기. 전신 거울 앞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 양쪽이 똑같이 올라가나요? 한쪽 발끝이 처지나요? 정상 보행은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다음 발바닥 전체로 체중 이동. 발끝으로 밀며 앞으로 족하수가 있으면 발끝이나 발바닥 전체가 동시에 땅에, 다음 찰칵 소리가 남 보폭이 짧아짐. 무릎을 과도하게 들어 올림.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3개월 내 치료 90% 회복.
3개월 내 치료 70% 회복, 6개월 이후 50% 이하 회복, 1년 이후 영구적 장애 가능성.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뇌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해당되는 증상 있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의 공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형제, 자매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더 중요한 4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도 자꾸 걸려 넘어질 때의 문턱. 원래 이렇게 높았나? 집에서 매일 넘나드는 문턱인데 갑자기 높아진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발이 자꾸 걸립니다. 이건 단순히 부주의한 게 아닙니다. 고유 감각이 흐트러졌다는 뜻입니다. 고유 감각이란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발이 어느 높이에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아도 내 손이 지금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게 고유 감각입니다. 뇌가 발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계단을 오를 때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발이 계단에 걸리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화면 환자 사례 70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넘어져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화장실 갈 때 비틀거려요. 불을 켜면 괜찮은데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검사해 보니 내 두정 옆 부근에 작은 경색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자가 진단 방법 테스트 1. 롬베르그 검사. 양발을 모으고 바르게 서세요.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세요. 먼저 눈을 뜨고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이제 눈을 감으세요.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눈을 감았을 때 훨씬 더 흔들리거나 쓰러질 것 같다면 고유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2.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안전하게 벽 옆에서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나요? 테스트 3. 발가락 코 다. 눈을 감으세요. 한쪽 발을 들어서 발가락으로 반대편 무릎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무릎에서 발목으로 발가락을 쭉 내려보세요.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발이 여기저기 헤매나요?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혈류가 뇌로 충분히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 밤에 더 위험할까요? 우리는 균형을 잡을 때 3가지 감각을 사용합니다. 시각 마이너스 눈으로 보는 것, 전정 감각 마이너스 귀 안쪽의 균형 기관, 고유 감각 마이너스 몸의 위치 감각. 낮에는 시각이 작동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시각이 약해지죠. 그러면 고유 감각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고유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넘어지면 골절 위험 40%, 머리 외상 20%, 6개월 내 사망률 15%. 그래서 자주 넘어진다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 사례 화면 환자 인터뷰 70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넘어져요. 집에 있는데도 넘어지고, 길 가다가도 넘어지고 이상한 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화장실 갈 때 자꾸 비틀거려요. 불을 켜면 괜찮은데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불 켜고 다녀야겠다 했더니 병원 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검사해 보니 뇌의 두정 옆 부근에 작은 경색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고유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된 거죠. 자가 진단 방법. 테스트 1. 롬베르그 검사. 양발을 모으고 바르게 서세요. 팔은 가슴 앞에서 교차하세요. 먼저 눈을 뜨고 30초 동안 서 있어 보세요. 괜찮죠? 이제 눈을 감으세요. 3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나요? 눈을 감았을 때 훨씬 더 흔들리거나 쓰러질 것 같다면 고유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없어지니까 고유 감각에만 의존해야 하거든요. 테스트 2.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눈을 뜨고 한 발로 서는 건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면 고유 감각이 정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벽 옆에서 해보세요. 10초 이상 버틸 수 있나요? 테스트 3. 발가락 코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들어서 발가락으로 반대편 무릎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 무릎에서 발목으로 발가락을 쭉 내려보세요.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발이 여기저기 헤매나요? 왜 밤에 더 위험할까?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노인 낙상이 60%가 밤에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균형을 잡을 때 세 가지 감각을 사용합니다. 시각 마이너스 눈으로 보는 것, 전정, 감각 마이너스 귀 안쪽의 균형 기관, 고유 감각 마이너스 몸의 위치 감각. 낮에는 시각이 작동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시각이 약해지죠. 그러면 전정 감각과 고유 감각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고유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균형을 못 잡습니다. 가족을 위한 안전 수칙. 부모님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야간 조명 설치,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센서 등 설치, 계단에 야광 테이프, 부착 손잡이 설치. 화장실 계단에 손잡이, 침대 옆에 손잡이. 문턱 제거 또는 표시 가능하면 문턱 제거, 불가능하면 밝은 색으로 표시. 신발 관리. 슬리퍼보다는 발을 감싸는 신발.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의료기관 방문.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 재활의학과에서 균형훈련. 낙상이 위험성. 65세 이상 어르신이 넘어지면 골절 위험 40%, 머리 외상 20%, 6개월 내 사망률 15%.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와상 생활로 이어지고 폐렴 등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진다는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네.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 힘이 빠질 때 뇌의 교차 지배 때문. 한쪽만 이상하면 반드시 뇌 검사. 2. 발바닥이 무디고 양말 신은 느낌. 감각 신경 경로의 문제. 온도 감각. 테스트로 확인. 3. 발을 지른 걸음. 촉하수 증상. 신발 밑창과 걸음 소리로 확인. 4. 자주 넘어질 때 고유 감각 장애. 특히 밤이 위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1번 해당됩니다. 3번이 저희 어머니랑 똑같아요. 이렇게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3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5번째 신호,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떨릴 때 긴장한 것도 아닌데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움찔거린 적 있으신가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추워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페인도 안 먹었고 따뜻한 실내인데도 다리가 떨린다면 이건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불안정해졌다는 뜻입니다. 떨림의 의학적 이해. 근육이 움직이려면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내려와야 합니다. 정상적인 뇌는 이 신호를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신호가 끊겼다 연결됐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예요. 6번째 신호,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릴 때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몸이 비틀거린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벽을 짚어야 한다면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손해의 문제입니다. 손해란 무엇인가? 손해는 뇌의 뒤쪽, 아래 후두골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뇌입니다. 크기는 전체 뇌의 10%밖에 안 되지만 신경세포는 전체의 50%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손해의 역할, 균형 유지, 자세 조절, 미세한 동작 조정, 걸음걸이 제어. 쉽게 말하면 손해는 우리 몸이 균형센터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62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자꾸 쓰러질 것 같아요. 걸을 때 오른쪽으로 자꾸 쏠려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어야 하고 밖에서는 무서워서 혼자 못 나가요. 처음엔 귀가 문제인가 싶어서 이비인후과 갔는데 귀는 이상 없대요. MRI 검사 결과 손해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추골동맥이라는 혈관인데 이 혈관이 막히면 손해에 혈액이 안 갑니다. 결론, 지금 말씀드린 6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뇌의 언어이자 생명을 지키는 경보 장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뇌경색의 80%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혈압은 13, 80 이하로 유지. 둘째, 당분과 기름진 음식 줄이고 등푸른 생선 최소 늘리기. 셋째,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타이밍입니다. 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행동하세요.